모바일 홈페이지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진화가 모바일 웹사이트로 한 단계 더 가치가 높아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모바일 홈페이지는 2015년 4월 29일 이후로 네이버 모드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된 바 있습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과거 2015년 서비스를 제공했을 당시보다 그 안에서 제공되는 내용들이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는 네이버 계정으로 운영이 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 회원은 3개, 개인 사업자 3개, 법인 사업자는 최대 10개까지 개설할 수 있는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가 어떠한 형태로 구축이 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관련된 사이트 정보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 사이트에서 사이트를 몇 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트를 구축을 하게 되면 사이트명으로 키워드 검색이 될 수가 있겠고요. id.modu.net으로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PC에서 보여주는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홈페이지를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보여지는 화면과 PC에서 보여지는 화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전화 걸기, 스토어, 오시는 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종이 형태의 리플렛과 같은 공간을 온라인상으로 옮겨 놓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개글, 체험 정보 안내, 시설 정보 안내, 체험장, 유제품 이야기, 블로그, 스토어, 오시는 길 등의 구성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수많은 모바일 홈페이지를 쉽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키워드를 입력을 해 보시고 골뱅이 s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모바일 홈페이지로 구축된 사이트만 한꺼번에 모아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웹사이트 영역에서 보시면 완숙민 토마토, 이 토마토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만 3,350개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키위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키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이트가 모바일 홈페이지가 896건 정도 되는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구성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블로그 카테고리와 같이 메뉴명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부분을 미리 메뉴 이름이 결정이 되어야만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여러 사이트를 검색을 해서 모바일 홈페이지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이트는 어떠한 컨셉으로 내용을 구성했는지를 살펴보고 아이디어를 얻는데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방울토마토 한번 넣어볼까요? 방울토마토는 395건의 모바일 홈페이지가 방울토마토라는 키워드로 구축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캠핑장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이라는 이름으로 구축된 모바일 홈페이지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캠핑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캠핑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이트는 많지 않네요. 네, 농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보도록 할까요? 모바일 홈페이지가 농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곳은 무려 18,000곳 이상이 되는 곳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좀 전에 소개해드린 페이지명, 각각 페이지명이죠.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런 페이지명입니다. 블로그 카테고리와 같이 페이지명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모바일 홈페이지에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블로그처럼 모바일 홈페이지 아이디가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이면서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 홈페이지 아이디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도 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아이디는 앞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id.modu.at 형태로 모바일 홈페이지가 구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이디는 한글로는 만들 수는 없고 영문 또는 숫자 또는 영문과 숫자를 조합한 20자 내로 아이디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아이디는 블로그나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SNS 계정이 있다라면 그 계정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좋겠고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계정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되면 새롭게 농장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아이디로 만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사례를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공주에서 밤 농장을 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스티커를 제작하는 과정에 모바일 홈페이지를 QR코드로 만들어서 농장 소개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비대면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면 블로그나 SNS, 스마트스토어 같은 네이버 쇼핑과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모바일 홈페이지를 잘 구축해 놓으면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진입하는데 매우 유용한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QR코드를 찍었을 때 모바일 홈페이지가 어떻게 보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연동이 되는지 한번 화면에 지금 보이는 내용을 QR코드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전화, 밤 주문이라는 버튼이 메인으로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고요. 밤 주문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와 연동이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홈페이지는 블로그와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는 작업은 또 다른 농작업 중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모바일 홈페이지로 구축된 웹사이트의 사례를 검색을 하시려면 키워드 골뱅이를 검색하시면 모바일 홈페이지로 구축된 사이트만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사진 및 관련 내용이 필요합니다. 농장 소개 관련된 사진, 그리고 농산물 사진, 체험 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진들이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되겠고요. 네이버 계정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홈페이지를 가입하는 과정에 스마트폰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가입자 명의의 스마트폰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스마트폰에 등록되어 있는 사진, 스마트폰에 촬영되어 있는 사진을 모바일 홈페이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운로드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케이블을 통해서 PC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사진을 미리 받아 컴퓨터에 저장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클라우드로 옮기고자 할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클라우드 앱을 설치를 하고 클라우드에서 PC에 접속을 클라우드에 해서 클라우드 내려받기를 한 후에 그 사진을 활용해서 네이버 모두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는 절차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 때 익스플로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기보다는 구글 크롬을 이용을 해서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해야만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호환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구글 크롬을 별도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글 크롬을 별도로 설치를 해주시고 구글 크롬을 통해서 네이버 모드 서비스에 접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글 크롬이 없는 경우에는 네이버 또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구글 크롬으로 검색을 한 후에 구글 크롬 다운로드를 설치하게 되면 이런 모양의 로고가 생기게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에 네이버 모드에 접속을 해야만 정상적으로 작업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이버 모바일 홈페이지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고 네이버 모드로 검색을 해서 네이버 모드 사이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모드 사이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로그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로그인을 누르면 되겠고요. 로그인을 누르게 되면 인증 화면이 화면에 표시가 될 겁니다. 실명 인증을 하게 되는데 실명 인증을 하게 되면 14세 이상의 실명 확인이 된 경우에만 회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14세가 되지 않는 경우는 모바일 홈페이지 모드를 구축할 수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실명 인증을 스마트폰, 휴대폰으로 인증을 하고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기본적으로 네이버 계정 소유주인 본인 명의의 휴대폰 전화로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름과 전체 약관에 동의를 해주시고 이름과 내국인 그리고 남자 또는 여자 생년월일 연도와 월과 일 통신사 그리고 휴대폰 전화번호를 놓고 인증을 누르시게 되면 인증번호가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에 회원 가입이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시작하기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해당 계정으로 홈페이지 관리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본격적으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인증 절차가 마무리되면 홈페이지 관리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까요? 홈페이지 관리를 클릭을 하면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홈페이지 관리를 클릭하면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 새 홈페이지 추가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설문 문항을 묻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홈페이지를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문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정한 위치에 체크를 해 주시고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이미지가 얼마나 준비되었습니까? 5개 이하 최소로 상관은 없습니다. 지도 위에 표기될 장소가 있는 홈페이지를 제작하시나요? 네.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 사용 중이세요? 사용하신 분들은 네, 아니요 분들은 없는 분들은 아니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선택해 주시고 다음을 클릭하면 홈페이지 만들기에 필요한 템플릿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템플릿이 숙박과 캠핑장인데요. 다른 템플릿을 선택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바일 홈페이지 만들기 첫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그 내용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 만들기를 누르면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질문 사항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건너뛰게 되면 페이지 구성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스마트스토어를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스마트스토어 체크를 해주셔도 되고 나중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안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기본값으로만 체크를 하고 다음을 누르게 되면 어떠한 템플릿으로 만들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숙박 캠핑장으로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본격적으로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드는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홈페이지의 전체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화면으로 슬라이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모두의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동일한 메뉴명으로 페이지를 구성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전에서 여러 운영 사례를 설명드린 것처럼 홈, 시설 안내, 외부 전경, 주변 정보, 쿠폰, 스케줄, SNS, 이용 후기, 예약 문의, 게시판, 오시는 길 등이 홈페이지 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동일한 홈페이지 명이 있을 경우에 홈페이지 반영, 홈페이지 만들기에 제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명은 동일한 명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본격적으로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 홈페이지의 정보를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홈페이지 정보를 수정하는 부분은 클릭을 해보시면 홈페이지 명과 인터넷 주소, 대표 이미지, 홈페이지 설명, 분류로 되어 있는데요. 홈페이지 설명은 홈페이지 설명은 홈페이지 명에는 농장명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장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인터넷 주소는 앞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블로그 또는 SNS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기존의 아이디를 입력하셔도 좋고요. 네이버 아이디와 일치하는 계정으로 넣어도 되고 꼭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문 또는 숫자 또는 영문과 숫자를 조합하셔서 원하는 도메인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블로그 아이디와 일치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대문자로 넣기보다는 소문자로 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URL 설정은 매달 1일부터 말일 사이 3회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결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고민해 보신 인터넷 주소가 있으면 해당 주소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안 되는 경우는 기존에 사용이 되고 있는 경우는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대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화번호나 생년월일이라든가 자동차 번호 4자리와 같은 숫자는 가급적이면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표 이미지, 홈페이지 설명, 분류는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될 정보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명, 인터넷 주소가 결정이 된 분들은 대표 이미지 올리기를 클릭을 해서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올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PC 사진 추가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폴더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내려받기 한 폴더를 찾아서 해당 폴더에 있는 사진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사진이 이렇게 이미지로 보이지는 않는 경우는 오른쪽에 상단에 보시면 기타 옵션에 아주 큰 이미지, 큰 아이콘, 보통, 작은 아이콘, 목록, 자세히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미지가 보여지지 않는 경우는 이 부분에 기타 옵션을 눌러서 큰 아이콘으로 누르게 되면 이미지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대표 이미지, 프로필 사진 같은 개념이 되겠죠? 이 부분도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에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이미지를 넣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설명은 홈페이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글자를 5글자 입력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도 추후에 변경 가능, 추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 설명을 넣어주시고요. 분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류는 업체, 쇼핑, 유통, 농장 직거래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개인 홈페이지로 운영을 하실 분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직업 비즈니스, 홍보 마케팅 하셔도 좋고, 홍보 마케팅으로 설정하셔도 운영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설명을 다시 드리면 홈페이지명, 인터넷 주소, 대표 이미지를 선택해 주셔서 업로드를 해주시고 홈페이지 설명, 분류, 개인 홈페이지로 분류를 해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 저장이 되었다고 나오네요. 그럼 닫기를 누르시면 홈페이지명이 나오게 되고 그에 맞는 주소 정보가 화면에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 때 불필요한 창은 삭제하시고 모바일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홈페이지를 만드는 페이지만 관리창만 띄워놓고 홈페이지를 만들 때 홈페이지 자료 유지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메뉴명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본적으로 템플릿을 결정을 하면 페이지명이 결정이 되는데 불필요한 페이지는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페이지를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농장의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 때 필요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리플렛과 같은 3단 또는 4단 형태로 펼쳤을 때 간결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정보로 모바일 홈페이지를 기본적으로 페이지를 구성을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다라 그러면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페이지를 추가해서 내용을 구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용 후기라든가 예약문이나 게시판 같은 경우를 운영을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는데요. 또 모바일 홈페이지에 게시물이 달리게 되면 응대를 해야 되는 또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내용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기본적으로 농장의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농장 소개, 농산물 소개, 체험 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체험 정보, 그리고 찾아오는 길 형태로 최소 간결하게 4개에서 5개 정도로 페이지를 구성하고 그 안에 페이지 내용들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모바일 홈페이지를 검색 노출을 하는 과정까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페이지들은 우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불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선택적으로 삭제를 하셔도 좋고요. 삭제를 하기보다는 추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시면 페이지 노출에 체크를 하지 않으시면 삭제는 되지 않고 추후에 다시 페이지 노출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 그 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기가 불편하다고 판단되면 노출 안함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 그 페이지는 노출이 되지 않겠습니다. 네, 불필요한 페이지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페이지는 얼마든지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고 해서 페이지 추가 작업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성하기에 꼭 필요한 요소들만 남겨놓고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본적으로 첫 페이지에 농장명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첫 페이지에 농장명을 넣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농장 소개가 필요하겠죠. 세 번째 페이지에는 농산물 소개, 그리고 네 번째 페이지에는 SNS를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SNS 페이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시는 길로 해서 최소 4개에서 5개 정도 페이지를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눌러보시면 첫 페이지에 샘플이 나오게 되는데 정보, 이미지, 포스트형, 샘플형, 버튼형, 자유형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버튼형을 기본값으로 놓고 첫 번째 페이지,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시면 홈 배경 이미지를 넣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 편집에 입력되는 이 부분은 스마트폰으로 보여지는 화면이 되겠고요. 고급 편집에 입력되는 부분은 PC로 보여지는 화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모바일 환경에서 보여지는 배경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편집에 이미지 올리기, PC 사진 추가를 해서 우리 농장에 주작물을 넣어주시면 좋겠죠. 네, 프로필 사진과 동일한 사진으로 넣어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기본 편집에 필요한 이미지를 업로드를 했습니다. 홈 배경 이미지를 추가를 하신 후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홈 배경 이미지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오른쪽 하단에 X 버튼이 나오게 되는데요. 해당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홈페이지를 다시 추가로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지는 최대 10메가 이상 업로드가 가능하고요. 가로 픽셀이 1280 이상의 이미지를 권고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했을 경우에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더라면 사진 편집을 해서 사진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홈 배경 이미지를 추가를 했을 때는 반드시 홈페이지 반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홈페이지 반영을 하지 않으면 홈페이지가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홈페이지 반영을 눌러주시면 비공개 홈페이지를 공개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데요. 노출 전에 홈페이지를 공개해야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 공개에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반영이 완료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보지 않기로 체크를 해주시고 닫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다시 홈페이지 반영을 눌러볼까요? 홈페이지 반영을 적용을 했는데요. 검색 반영이 되진 않습니다. 노출 검색이 되지는 않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 반영이 됐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편집 다음에 고급 편집 PC 홈 버전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편집은 모바일에서 보여지는 화면을 의미를 하고요. 고급 편집 PC 홈 화면은 컴퓨터에서 보여지는 화면을 의미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업로드를 하면 등록을 해 볼게요. 등록을 하면 상단 배경 이미지로 넣는 옵션이 있고 기본 값은 꽉 찬 배경으로 넣는 옵션이 있고 밝기를 조절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각각 옵션이 어떻게 다르게 반영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반영을 눌러보고 왼쪽 상단에 사이트 주소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id 모두.at이라는 사이트 주소가 보일 텐데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창이 하나 새롭게 열리면서 PC 배경 이미지로 넣었던 이미지가 화면에 보일 겁니다. 다시 홈페이지 관리 탭으로 가서 꽉 찬 배경으로 바꿔볼까요? 꽉 찬 배경으로 바꾸고 홈페이지 반영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홈페이지 주소를 누르게 되면 꽉 찬 화면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옵션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단 배경으로 컨셉을 설정할 것인지 꽉 찬 배경으로 설정하실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기본 값은 가장 밝기를 밝게 하는 이미지로 설정할 수가 있겠고요. 어느 정도 어둡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적정하게 밝기를 조절하게 되면 어둡게 배경 이미지, 대표 이미지를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본 편집의 농장 소개를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간략하게 농장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수정에 입력했던 이 부분과 동일한 형태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고요. 농장의 어떤 비전이나 슬로건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입력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진심을 담은 건강한 먹거리라고 소개글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다음 내용은 앞에 버튼에 기능을 추가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걸기라든가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블로그 주소를 넣을 수가 있겠고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를 추후에 연동을 해서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버튼 입력하기에 전화 걸기와 찾아오기 두 개 버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를 누르게 되면
아이콘 모양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전화 버튼을 만들 거기 때문에 전화 모양으로 아이콘을 선택하겠습니다. 전화 걸기. 네. 그리고 메뉴를 누르게 되면 전화, 문자, 이메일, 외부 링크 맨 위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화번호로 선택해 주시고 사용하고 계신 유선 전화번호나 또는 스마트폰 전화번호를 넣으셔도 좋겠습니다. 기능을 하나 더 넣어볼까요? 찾아오는 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는 길은 아이콘으로 찾아오는 길과 상징적인 모양을 닮은 아이콘을 넣고 버튼명은 찾아오는 길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는 길. 찾아오는 길이 5번째 메뉴로 지금 만들 예정이잖아요. 그럼 페이지 이동이 되겠죠. 페이지 이동. 그리고 다음을 누르게 되면 선택 전체 5개 메뉴 중에 마지막에 있는 오시는 길로 페이지 이동을 선택해 주게 되면 해당 버튼을 누르게 되면 찾아오는 길로 연결이 되겠죠. 홈페이지 반영을 눌러볼까요? 홈페이지 반영을 누르게 되면 전화 걸기 찾아오는 길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으로 완성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PC에서 미리 보기를 눌러보도록 할까요? PC에서 미리 보기를 눌러보면 조금 전에 없었던 전화 걸기와 찾아오는 길 버튼이 보이게 되겠고요. 전화 걸기를 누르게 되면 컴퓨터에서는 전화 걸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클릭했을 때는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는 전화 걸기 메뉴로 연동이 되겠습니다. 미리 보기 화면은 가급적이면 미리 보기 한 후에 닫아주시는 게 좋고요. 홈페이지 관리 화면을 띄워놓고 작업을 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페이지 구성 요소를 추가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페이지를 다루는 내용인데요. 페이지명과 구성하고자 하는 페이지명에 맞는 페이지를 추가해서 그 부분에 페이지를 바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각각 페이지별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의 첫 홈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소개 페이지, 세 번째는 농산물 또는 제조가공 상품 체험 정보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명과 페이지 구성 요소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페이지를 추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페이지의 오른쪽에 있는 더하기를 누르게 되면 구성 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페이지 구성을 보면 내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미지와 타이틀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와 타이틀 텍스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미지 올리기 기능이 나오게 되는데요. 동일한 형태로 프로필 사진을 넣었던 방식과 똑같이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장이 되어 있는 폴더를 찾아가서 해당 이미지를 업로드해 주면 되겠고요. 타이틀을 입력하는 부분과 내용을 입력을 해주는 부분에 농장 소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그림이나 텍스트를 선택을 했을 때 도구 상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6개가 나오죠. 가장 위로 보내고 한 칸 위로, 한 칸 아래로, 가장 아래로 복사, 삭제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혹시 입력했던 이미지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용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사 기능을 눌러서 동일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기능, 도구 상자가 제공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한번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볼까요? 네. 네. 타이틀 입력. 네, 타이틀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러한 방식으로 페이지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페이지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불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삭제 휴통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해당 휴통 모양을 눌러서 삭제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페이지의 구성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화면에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구성 요소를 추가하는 부분의 화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쯤에 구성 요소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판단되면 윗부분에 있는 부분에서 구성 요소를 복사해서 추가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구성 요소에서 이미지 한 장을 누르시게 되면 구성 요소가 추가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텍스트와 이미지를 추가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 이미지만 추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만들지를 사전에 기획을 해서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내용을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고 그에 맞게끔 페이지를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는 이제 농산물 소개를 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앞전에 다룬 내용처럼 여러 개 사진을 임의로 선택적으로 작업한 내용,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산 품목이 많은 분들은 이 부분에 더 많은 내용이 입력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내용을 입력해주는 부분도 동일합니다. 네, 색깔도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해당 색깔로 텍스트 색깔이 변화가 되겠죠.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타이틀 같은 경우는 40자까지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많은 텍스트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 입력하는 단계에서 텍스트의 제한으로 입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사 기능을 누르시면 되겠죠. 복사 기능을 눌러서 위에서 입력을 하지 못한 부분을 아랫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 요소 추가 기능을 활용을 해서 얼마든지 그 내용을 복사해서 내용을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구성 요소를 보시면 버튼 또는 표 또는 동영상, 구분선 등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텍스트 구성 요소에서 동영상을 넣고자 할 경우에는 동영상 구성 요소를 만든 다음에 그 부분에 동영상 주소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게 되면 동영상을 모바일 홈페이지 구성 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블로그나 다른 SNS와 다르게 모바일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넣는 방법은 동영상을 첨부하는 관점이 아니라 동영상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성 요소에서 동영상을 추가를 한 후에 동영상을 구성 요소 모바일 홈페이지의 내용으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특정 부분을 삭제를 하고 구성 요소 중에 동영상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동영상을 넣을 수 있게끔 구성 요소가 추가가 되겠고요. 동영상 주소에 유튜브와 같은 사이트에 동영상 주소를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모바일 홈페이지에 동영상 컨텐츠를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가을 여행에 관련된 동영상을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여행지에 관련된 동영상이 있는데요. 네, 하나 클릭을 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클릭하면 공유라는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공유 메뉴를 눌러서 복사 링크를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홈페이지 관리에 동영상 주소란에 붙여넣기 마우스 버튼으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모바일 홈페이지 안에 동영상 정보가 입력이 되겠습니다. 다시 홈페이지 반영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C에서 동영상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산물 소개, 네,
보면 안에 동영상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고, 조금 전에 넣었던 동영상이 페이지 구성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블로그 연결을 하시게 되면 현 계정의 블로그로 연동이 돼서 모바일 홈페이지에 보여지게 되겠고요. 블로그 연동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미리 보기를 눌러보면 홈페이지 반영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미리 보기를 눌러보도록 할까요? 홈페이지 미리 보기를 눌러보면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SNS 영역에 블로그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이 블로그와 연동이 된 정보를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정보화해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오시는 길에 대한 주소입니다. 오시는 길은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지도 검색이 되신 분들은 그 주소를 복사해서 넣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시는 길을 검색을 해서 지도 검색을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주소를 넣었을 때 검색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농장명이 네이버 검색에 반영이 되는 분들은 농장명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소에 가장 신주소인 끝 주소를 넣으시면 되겠고, 신주소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구주소를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주소와 구주소가 모두 나오지 않는 분들은 농장에 찾아오는 길에 가장 가까운 건물이나 어떤 상호에 관련된 주소를 넣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센터 주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봉리 500이라고 넣어도 된다는 이야기죠. 신봉리 500. 네. 이렇게 넣게 되면 노후기센터가 나오죠. 상호가 있는 경우에 상호 검색이 되는 경우는 상호명으로 검색을 하시고, 상호명으로 검색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가장 끝 주소인 구주소 또는 친주소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클릭을 해서 지도 등록, 그리고 관련된 세부 내용들은 확인을 하셔서 보시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체크를 해주시고 정보를 넣어주시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사용 안 함으로 체크를 하신 후에 추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해당 내용들을 입력한 후에 사용을 체크해 주시면 반영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반영을 눌러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지금까지 만든 내용이 어떻게 지금 반영이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장 홈, 농장 소개, 농산물 소개, SNS 채널, 물론 블로그하고 스마트스토어가 구축이 되어 있는 경우에 블로그와 스마트스토어 정보도 함께 제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시는 길 형태로 해서 농장의 홈페이지가 완성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모바일 홈페이지가 스마트 환경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구글 크롬과의 호환성에서도 일부 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에 깨짐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네이버 전용 웹 브라우저인 네이버 웨이를 설치한 후에 메뉴를 이용하시면 그런 부분의 호환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작업한 부분을 최종 홈페이지 반영을 눌러보도록 하겠고요. 홈페이지 반영을 누른 다음에 홈페이지 관리 메뉴에 들어가면 지금 만든 홈페이지 정보를 화면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후에 네이버 검색 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연결하기를 누르시면 나중에 스토어 아이디 비밀번호를 넣으시게 되면 모바일 홈페이지와 스토어가 연동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관리 페이지에서 QR코드를 누르게 되면 QR코드가 자동 생성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스마트폰에서 지금까지 만든 모바일 홈페이지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홈페이지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겠고요. 소개, 농산물 소개, SNS 오시는 길 형태로 모바일 홈페이지가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내용은 현재 검색 노출이 반영된 부분은 아니고요. 검색 노출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하단에 있는 네이버 검색 노출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노출이 있고요. 검색 설정에 노출로 체크를 해놓고 저장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최종 검색 노출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검색 노출에 반영이 되면 검색 노출 버튼은 보이지 않게 되고 최소 24시간 이상 소요가 되면 다음날 웹 문서 검색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색 노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비노출로 놓으시게 되면 검색 노출이 되지 않겠고요. 네, 네이버 검색 노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출로 체크를 놓고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이버는 회원님들께 절대로 금전적 계약을 권유하는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닫게 보겠습니다. 그 홈페이지 검색 노출이라는 메뉴가 사라졌죠? 지금은 검색 노출 신청이 된 상태고요. 24시간 정도가 지나면 검색 노출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도 검색 노출을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정보 수정을 누른 다음에 비노출로 체크를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노출된 홈페이지가 다시 검색 노출 버튼으로 활성화돼서 추후에 다시 검색 노출을 할 수 있는 버튼으로 조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모바일 홈페이지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순탄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으로도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폰으로도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도 있지만 그 완성도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축만큼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구축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후에 부족한 부분들은 모바일 홈페이지 컨텐츠의 내용을 개선 업데이트 보완해서 리플렛으로 만드는 농장의 이야기 못지않게 모바일 환경, 비대면 환경에서 보여지는 농장의 컨텐츠의 메시지가 더 중요한 시대인 만큼 부족한 부분은 시간을 두시면서 보완 개선해서 많은 소비자에게 내 농장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농산업의 가치를 높이고 내 농장의 브랜드 가치를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상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